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구조체라는 복합 데이터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컴플렉스 데이터 첫 번째 시간에 C++의 특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누가 물었을 때 C++는 사용자의 정의대로, 사용자의 입맛대로 원하는 데이터형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C++만의 특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특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복합 데이터형이 바로 구조체입니다. 자, 이 구조체는 어떠한 데이터형이냐? 이 구조체에 대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잠깐만 배열을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형이었죠? 같은 데이터형의 집합이었습니다. 데이터형의 집합이기는 하지만 배열을 이루는 원소 하나하나 전부가 같은 데이터형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집합이지만 다른 데이터형이 허용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배열처럼 여러 개의 원소를 구조체, 하나의 구조체 안에 담을 수 있지만 그 원소들 간 다른 데이터형이 허용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체라는 게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축구 선수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먼저 그 선수의 이름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수가 그 선수에 관한 포지션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선수의 키라던가 그리고 그 선수의 몸무게 같은 정보가 저장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현재 어떠한 팀에 뛰고 있는지, 지금 연봉을 얼마를 받고 싶은지, 경기당 골 결정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정말 많은 정보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의 나열이 있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 모두 한 사람의 축구 선수에 관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배열로서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형은 스트링이고 어떤 데이터형은 플롯이죠.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다른 데이터형은 인트형이라던가 찰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어떻게 선언하느냐? struct, struct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완성해 주죠.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struct라고 구조체를 선언한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그 구조체에 담긴 내용을 중괄호로 묶어서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던 4개의 변수를 중괄호 안으로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mystruct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 구조체 안에는 string name, string position, float height, float weight 등의 멤버라고 불리는 구성 요소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제가 구조체를 설명하면서 저희들의 입맛대로 데이터형을 만드는 작업이다 했죠. 이렇게 mystruct라는 구조체를 정의한 이후에는 변수의 데이터형을 사용하듯이 이 mystruct를 변수의 데이터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까요? mystruct a 라고 하면은 저희가 변수랑 똑같이 지금 a라는 이름의 mystruct 형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a는 name에 관한 정보, 포지션에 관한 정보, height에 관한 정보, weight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가 지정해주지 않았기에 그 각각
A의 이름은 무엇이고 A의 포지션은 무엇이고 A의 키와 A의 몸무게는 무엇인지 지정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조체의 멤버 연산자 닷입니다. 저희가 만든 구조체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점을 입력하면은 거기 각각에 해당되는 멤버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A의 name은 누구로 할까요? 네, son이다. A의 포지션은 네,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A의 키는 183.0이다. A의 몸무게는 77이다. 이거 키랑 몸무게는 인트형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그 각각 구조체에 대응되는 멤버의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조체라는 것은 결국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죠. 즉 변수로 사용할 데이터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 구조체 역시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값을 대입하는 초기화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화를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콤마로 멤버들끼리의 값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멤버들의 값은 각각 쏘는 네임에게, 스트라이커는 포지션에게, 183은 헤이트에게, 77은 웨이트에게 대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이라는 멤버 연산자를 통해서 구조체의 멤버에 접근을 하였고요. 그 값을 확인을 해 보면은 저희가 초기화해 주었을 때의 값이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체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구조체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중괄호 뒤에 저희가 사용할 변수명을 입력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구조체를 선언하지 않아도 저희가 입력한 변수명으로서 구조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B라는 이름으로 현재 mystruct 구조체를 만든 거니까 다시 B. height, name, position 등으로 B에 관련된 구조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구조체 역시 배열처럼 그 값을 기입할 때 구조체의 멤버에 해당되는 모든 값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빈 중괄호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빈 값들은 각각 0에 해당되어 저장되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0으로 저장을 하고 cout b.height 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0으로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체 역시 배열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int형을 배우고 int형의 배열, char형을 배우고 char형의 배열 등등 다 가능한 것을 배열을 배우면서 확인을 해보았죠.
이 구조체 역시 배열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언할 수 있냐? my struct 구조체로 사용할 이름을 명시를 하고요. 배열을 선언하듯이 대괄호와 대괄호로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열은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것처럼 중괄호를 열고 한 번 더 중괄호를 열어서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A, 1, 1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배열과 동일하게 콤마로써 이를 구분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인덱스에 해당되는 정보를 B, 2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관련돼서 이 각각 원소들의 멤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A.hate라던가 네임으로는 접근을 할 수 없겠죠. 어떤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A를 하고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고 몇 번째 인덱스에 관한 내용을 접근할 것인지 숫자로 넣어준 후 다시 멤버 연산자 점을 통해서 각각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헤이팅 값인 1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C++만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사용자의 정의대로 새로운 데이터형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드는 성격의 가장 강한 데이터형인 struct, 구조체에 대해 배웠고요. 그 구조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어떻게 초기화하는지, 그리고 구조체를 통해서 배열 역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